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역주택조 보증 채무와 관련해서 총회결의가 필요한지,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에 조합 규약 효력을 가지는지 가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면, 당사자는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주식회사 D입니다. 주민동의서 진구라든지 조합원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선행 업무를 담당하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관련한 당사자로는 주식회사 B, 주채무자로서 A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곳이고, C는 연대보증인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알아보면, 먼저 서울 동작구에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A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B 주식회사는 A하고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 이후에 B 주식회사와 합의를 하게 됐는데, B 주식회사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주민동의서 진구라든지 토지 작업이라든지 그 외 기타 사업과 관련되어서 선행 업무를 담당하였고, B 회사가 이후에 들어오면서 A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선행 업무를 담당한 D사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60억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A 추진위원회하고 D사의 대표이사인 C가 함께 연대보증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다음날 공정증서 작성을 했고, 차용금으로 55억을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으로 추진위원회와 C가 되었습니다. 먼저 이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는 연대보증약정은 총유물관리처분 행위로서 총회결의 없이 연대보증약정을 했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연대보증약정은 단순 채무부담 행위로 총유물관리처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총회결의가 없어도 유효하다라고 하면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비법인 사단의 보증행위는 총유물관리처분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2004년도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애초에 항소심 판결에 있어서 전원합의체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을 하게 되었고, 대법원은 2024년도에 판결한 부분은 결국 기존의 판례를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이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은 것이지 특별히 새로운 판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시 내용을 보면,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관리 처분 행위에 따르지 않는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총유물 관리 처분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총유물 관리 처분 행위는 이 조합원들의 전체 재산이기 때문에 총유물을 어떻게 관리한다든지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지 그 총유물 관리 처분 행위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는 총회 결의가 불필요하고 이사회 결의라든지 조합장에 날인이 있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총회 결의가 없어도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 지역 주택조합이 연대보증 약정한 것에 대해서 총회 결의가 없다 하더라도 유효성을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후에 이루어진 고등법원 판결을 보면, 연대보증 약정의 효력에 대해서 단순한 채무부담 행위로서 총유물 관리 처분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총회 결의가 불필요하고 연대보증 약정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주택법령과 조합규약에는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에서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조합규약에도 보통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택법령이나 조합규약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총회 결의를 거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조합규약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주택법 시행규칙상에 정해진 총회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되면 당연히 적용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추진위원회 단계였기 때문에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조합규약의 효력과 관련해서도 해당 조합의 부칙에서 조합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었고,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않았었던 단계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효력이 없어서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조합 규약에 따라서도 총회 결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서 해당 연대보증은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보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주택법령이 적용되지 않고 조합규약에서도 효력이 없어서 보증약정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주택법령에도 적용이 됐을 것이고, 조합규약 효력도 발생을 하고, 총의 결의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총의 결의를 받지 않은 연대보증계약은 무효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조합규약 효력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사안에서 해당 조합의 경우에 있어서 부칙에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이 된 것이지, 그러한 부칙 내용이 없었다라고 하면 판단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판결의 핵심은 비법인 사단의 보증행위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법령에서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면 무효가 될 것이고, 조합 설립 인가를 아직 받지 않은 조합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조합 규약에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면 유효가 될 수도 무효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 판례와의 관계에 있어서 본다 하면, 이번에 대법원 판례가 아니면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배치되는 것은 아닌가 다소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대법원 976-2801 판결에서는 참가인 조합의 정관부칙 제1조가 이 정관은 설립 인가를 받아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참가인 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아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조합이 된 경우에 그때부터 정관이 주택조합의 규약으로 효력을 발생한다는 의미고, 이미 위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서 조합 총회를 개최하고 대표자를 선출하는 등 현실적으로 참가인 조합의 규약의 기능을 하고 있는 위 정관이 부칙 규정 때문에 비법인 사단의 규약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해서 참가인 조합이 비법인 사단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판결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부칙에서 설립인가를 받아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지만 비법인 사단의 규약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판결에 있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상에 의하면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구성원의 주택건설을 하고자 할 때는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합을 해산하고 할 때도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 이러한 인가행위는 기본행위를 보충하는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이러한 인가 유무에 따라서 기본행위, 즉 조합에서 한 행위의 효력이 문제되는 것은 공법상의 관계이지 주택조합과 조합원 또는 조합원 내부 사이에 사법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비법인 사단의 규약으로서는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2002 그 1, 2 결정도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을 본다면 총회 결의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무효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례라든지 보면 서로 간에, 물론 판결문에 나오지 않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법리적인 부분을 본다 하면 개인적으로는 비법인 사단의 부칙에서 조합 설립 인가 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법상 부분에 해당해서 한정해서 효력이 없는 것이지, 사법상의 효력에 있어서는 그대로 효력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런 부분을 주장을 했다 하면 결론이 또 달랐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해당 판결의 내용을 다시 알아보면서 실무상 시사점을 한번 살펴보면, 창립총회 제정 시에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고 했으면 해당 판결에 있어서 조합에 좀 유리한 판결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조합 설립 인가 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간혹 대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조합 내부에 있어서도 유불리에 따라서, 이것은 이미 제정이 됐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 아니다, 이거 조합 설립 인가 시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돼 있으니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설립 인가 이후에 발생한다 하면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규약을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아무런 규정 없이 이 조합이 운영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유불리에 따라서 효력이 있다 없다를 주장하는 경우도 많고, 그로 인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창립총회 제정 시에 즉시 효력을 발생하도록 해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더 올바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상에 주의할 점은, 추진위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증약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규약에 따라서 보증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이후에는 주택법령상에 반드시 총회 결의 거쳐야 하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준수를 하셔야 되겠고, 규약상에도 주택법령이 아닌 규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총회라든지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